알고 싶고 사고 싶은 부동산 사브TV 벤더입니다. 이번 주 위클리 교통은요, 미래 신사선 실시협약 임박. 드디어 미래 신사선이 본궤도에 올라간다. 제가 올 초에 작년 하반기에 눈을 얘기했죠. 가을이 되면, 올 하반기가 되면 미래 신사선이 하지 않을 수 없다. 왜? 삼성역 복합환승센터가 본격화되면서 자연스럽게 미래 신사선도 그 안에 어떤 구조물이나 이런 노선들이 연결이 돼야지 서울시에서도 큰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이왕이면 해줄 거면 빨리 해줘야 된다. 이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결국 본궤도에 올라왔고 지금 아마 다음 달 중에 실시 협약 본 사인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기사가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주문 희망고문 미래 신세선 이르면 다음 달 본계약 GS건설 공사비 막바지 협상 9월에 체결될 예정이다. 내년 말 착공이 된다. 내년 말이면 보통 우리가 실시협약이라는 거, 그 전에 했던 우선 협상이라는 것들은 약간 좀 기본 설계 정도의 수준이라고 봐주시면 좋겠고요. 실시 협약을 맺고 나서 1년 정도 본 설계를 합니다. 실제 공사가 가능한 그러한 설계를 이제 만약에 9월 정도에 체결한다. 그러면 내년 말에는 착공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고요. 결국 이러한 시작이 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삼성역에 대한 복합환승센터, 그 안에 예전에 계획되어 있는 그 미래 신사선, 승강장 부지, 이러한 부지들을 이왕이면 같이 스타트를 하자라는 생각들이 서울시에서는 자연스럽게 진행이 됐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사업보다 미래 신사선 사업들이 그래도 체계적으로 좀 오랜 시간이 걸리긴 했어도 진행이 되었던 사업에 또 본궤도에 탄다라는 정도의 생각입니다. 다른 것들도 오랜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대해서 너무 의식하지는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무조건 5년 되고 10년 되면 다 나중에 순차적으로 되는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되는 것들이 있고 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 결국 이게 5년, 10년이 돼서 되는 사업이 아니고 삼성역에 그러면 덩그러니 그냥 승강장만 들 거냐는 거예요. 그렇죠? 미래신사선 승강장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다. 그러한 상황들이 이제서야 좀 물려갔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미래신사선, 제가 사브TV 영상에 미래역부터 신사역까지 전 구간을 이렇게 차로 움직이면서 실제 영상을 찍었던 게 있습니다. 꼭 확인해 보세요. 그 노선을 좀 보시면서 미래신사선의 의미를 좀 살펴보고, 아마 서울 도시철도 중에 아니면 서울시 광역철도 전부를 대상으로 하더라도 평균 노선에 대한 역별 어떤 주변의 부동산 가격이 이것만큼 최고인 곳은 없습니다. 2호선도 높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따져보면 아무래도 미래신사선이 조금 더 역주변의 부동산의 가격들이 훨씬 비쌀 수밖에 없겠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미래신사선을 좀 아시는 분들이라면 미래, 그렇죠? 문정, 가락, 헬리오시티, 하겨울, 삼성, 봉온스, 청다, 학동사거리, 을지병원, 신사. 버릴 데가 없는 역이라는 거예요. 그런 역들만 모여간다. 어쩌면 짧은 거리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핵심, 정말 좋은 데만 골라가는 이러한 노선이고, 앞으로 향후에 아마 이거보다 좋은, 그러니까 부동산 쪽으로, 가격적으로, 가치적으로 봤을 때 좋은 노선은 만들기가 어렵다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아무튼 그런 의미의 미래 신사선이고요. 총 연장은 14.7km. 정거장 11개소, 차량기지 1개소, 공사비는 키로당 1,000억 정도, 1조 한 5천억 정도. 그래서 GS 컨소시엄이 강남 메트로라는 사업자를 만들어서 진행을 하는 거고, 내년이다. 13년에 공사 시작한다. 14, 15, 16, 17. 14, 15, 16, 17, 18. 그러니까 14, 그렇죠? 1년 내년 설계하고, 14, 24, 25, 26, 27, 28. 그리고 여유 1년, 29년 정도. 제가 보기에 여유 1년은 늘 잡아주는 게 좋아요, 현실적으로. 29년 정도의 개통이 가능하지 않겠냐라고 보여집니다. 2008년에 삼성에서 진행을 했다가 사업을 철회했죠. 이때 시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GS 컨소시엄에서 다시 한번 진행을 했고,
아마 이 당시에는 서울시에 아마 이제 시장이 뭔가 결정권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지지부진하다가 삼성역 이제 시장도 이제 결정이 되고 삼성역 북한 한승태가 이제 본격적으로 착공이 들어가면서 위례 신세선 또한 같이 물려서 진행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달 9월 달에 실시 협약을 할 예정이다. 위례 신사선 사업자 GS 컨소시엄 실시 협약 사인하는 단계입니다. 실시 협약 후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설계를 하는데 뭐 바로 하겠죠. 그럼 GS는 실시 협약을 체결하고 올해부터 하려고 했었는데 개통을 좀 일찍 하려고 했었는데 복합 환승센터나 어떤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이 좀 안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이 주어지지 않아서 못했다 이런 얘기고요. 어찌됐건 뭐 광역교통망 계획했던 것들이 좀 빨리빨리 진행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어, 뭐, 뭐 다른 것보다 이 노선만 놓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이 다 아시는 노선이고 저는 조금 이게 좀 생각해 볼 것들이 뭐 신사선 3호선 연결되고 뭐 을지 학동 여기 학동은 뭐 따로 환경되지 않을 것 같고요. 7호선 완성되고 동우사 삼성 뭐 GTX AC 하겨울 3호선이 너무 또 많이 겹쳐요. 맞죠? 3호선이 3호선이 많이 겹친다. 헬리오시티 가락시장 맞죠? 너무 3호선이 많이 겹칩니다. 위례 3호선하고 상당히 연관이 깊은 노선이 위례 신사선이에요. 그리고 이 헬리오시티랑 하겨울 이 구간이 상당히 길잖아요. 여기가 송파구 삼전동이란 말이에요. 저는 삼전동이 다세대 다가구 밀집 지역인데 노선이 워낙 길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요 구간의 추가역 정도는 빨리 얘기를 해봐도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 송파구하고 서울시를 어찌됐건 송파산 삼전동 일대에 계시는 분들이 빨리 좀 힘을 모아서 안 되는 건 없어요. 안 되는 건 없습니다. 힘을 모아서 빨리 이거 해달라. 이거 왜 이렇게 여기 뭐 구호선도 다니긴 하지만 여기에 뭐 이렇게 선로가 지나가는데 역 하나 세워줘서 지역이 좀 균형 발전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빨리 좀 움직여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토부 BRT 구축 계획 1년도 안 돼, 중지 1년도 안 돼. 전 BRT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 BRT. 왜냐하면 두 가지가 일단 BRT가 좀 진행이 좀 성공적으로 되려면 도시계획도로 맞죠? 세종과 같은 아니면 동탄과 같은 이런 대규모 그러니까 못해도 4만 세대급 이상 그러니까 계획 인구 규모가 한 10만 정도 이상 되는 계획 규모의 부지 중에 그 중에 중심 도로들을 BRT로 연결하면서 나름대로 중요 거점 교통 환승센터에 연결해 주는 건 의미가 있다. 하지만 결국 이 BRT 자체가 끝나고 여기서 서울로 진입하지 않는다라면 결국 어떤 한계가 그대로 보여질 수밖에 없고 이게 기존에 있는 구도심과의 연계가 된다라면 더더욱 구도심에 계신 분들은 불편할 수 있다. 그렇죠? 버스 전용 차선도 불편한데 새롭게 BRT 전용선을 둔다? 상당히 불편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노선의 길이가 또 짧고 그럼 과연 이게 셔틀의 기능이 아니고 실제 이게 출퇴근 용도가 가능하려면 그러면 이게 말 그대로 출퇴근 업무 지역으로 좀 갈 수 있는 지역의 동선이면 괜찮아요 그나마. 근데 그게 아니고 뭔가 어떤 단위 어떤 이런 도시계획 상에서 어떤 도로의 중심을 연결한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맞죠? 서울로 진입한다, 뭐 주요 업무 지역으로 진입한다. 그러면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수 있어도 뭐 어떤 계획상에 도시 계획상에 또 도로의 중간을 연결해 간다. 이거 왜 연결해 가는 거냐라는 얘기입니다. 구도심에서 생기는 부분들 그리고 어정쩡한 어떤 선형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BRT에 있어서의 큰 의미가 크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말은 급행버스지만, 어떤 이 한계도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솔직히 철도나 이런 것들은, 쉽게 말하면은, 철도는 65세가 되면, 그래도 무임승차가 가능하잖아요. 어떤 복지적 차원에서. 하지만 BRT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면, 과연 이 BRT라는 게, 이런 어떤 지역마다 도시마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관리할 만한 정도의 급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최소한의 어떤 적정 이상 규모가 되는 도시계획상, 또 그 도시계획이 상당히 수도권에서 거리가 있거나 수도권 외곽에 있어서 서울 도심으로 연결되는 정도의 BRT는 의미가 있지만, 그런 게 아니고 단순하게 어떤 계획상의 어떤 중심 선형상에서 아니면 짧은 구간에 뭔가 는다라는 것들은 한계가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아마 진행이 좀 쉽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2028년에 강성급행 체계 보면 단기 중장기 사업 구축하겠다고 했으나 진행된 곳은 3곳, 공사 3곳, 나머지 연락의 노선은 계획 중지, 사업 중지 또는 준비 단계에 있다. 착수한 상태다. 그러니까 BRT 구축 사업이 저조한 이유로는 도입 효과에 따른 상반된 시간. 그러니까 저 같은 의견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또 좋다고 하는 의견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것들. 버스 외에 일반 차량의 교통 혼잡에 대한 우려, 그다음에 도시철도 대비 낮은 어떤 BRT라는 인지도, 맞죠? 도시철도는 수도권의 사람들은 다 알게 돼야 알 수밖에 없지만 BRT는 모른단 말이에요. 버스로서 잘 모르거든요. 다른 동네 사람들은. 이런 것들에 대한 인지도, 이런 것들로 파악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철도망도 늘어날 건데, BRT도 있으면 좋겠지만, 이걸 무리하게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일단 저에 대한 기본적인 교통에 대한 생각은 그렇다라는 거고, 다만 어떤 도시계획상에서 필요한 이런 지역에서는 과감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 목적이 분명히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넘기겠습니다. 서울역 고속철도 전부 지하한다. 공단 연내 착수 4차 국가철도망이 나온 얘기입니다. 4차 국가철도망 맞죠? 수도권 고속철도 지하 수석에서 서울 광명역까지 이어지는. 그러니까 이 노선을 보고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노선을 보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 일단은 서울에서 출발하는 경부 KTX와 호남 KTX 그 생각들을 먼저 하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현재 아마 운행되는 게 호남과 경부까지 합쳐서 한 편도 기준으로 한 180여 대가 호남이 경부가 한 120대, 호남이 한 60대 정도로 이렇게 KTX가 운행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거의 다 찼다는 거예요. 그 선로의 용량, 그러니까 더 이상 KTX가 가기에는 선로의 안전이나 속도에 대한 문제 때문에 가기 힘들다. 그래서 그러한 구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제일 먼저 하고 있는 사업이 뭐냐면 평택에서 맞죠? 천안 아산에서 오송까지 이어지는 한계 선로. 그러니까 오송역에서 전용선, 고속도로 전용선은 크게 이렇게 Y자 이렇게 크게 분기가 돼서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는 선로가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평택, 천안 아산, 그다음에 오송까지 이어지는 구간을 철도의 지하로 그러니까 복선인데 복복선인데 이게 선에다가 옆을 연결하는 게 아니고 선하고 밑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복선화, 복복선화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 구간을 지하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 단계가 광명에서 평택까지 이어지는 구간,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명에서 수세까지. 이것들은요, 처음에 KTX가 도입할 때 당시부터 원래 지하로 가려고 했었던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근데 공사비가 너무 과다하다. 이것들에 있어서 과연 꼭 그 지하로 가는 게 맞는 거냐라는 얘기고, 그런데 이제는 KTX 아니면 먼 지역에 가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돈을 떠나가지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주말 수요, 그 다음에 평일에 또 출퇴근할 때 좀 주로 모이는 수요, 그리고 뭐 또 주말에 올라오는 사람, 또 혁신도시에서 올라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수요를 생각해 보니까 모질라다는 거예요. 그 모질람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또 수서역에서 출발한 SRT도 마찬가지로 같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전체, 그것까지 합쳐서 말하는 운행 횟수예요. 180대가. 전부 토탈에서 합쳐지는 횟수가 180대 정도 다니는데 부족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간을 확대해서 더 늘린다라는 개념이고, 또 인천발 KTX, 수원발 KTX, 또 서해선으로 이어지는 KTX, 여러 가지 KTX를 감안해 봤을 때 지하로 가는 건 시대적 상황으로서 꼭 해야 될 이제 상황이 왔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왕한 거면, 그렇죠? 평택에서 가는 게 아니고, 광명에서 가는 게 아니고, 서울역에서 가자. 그럼 서울역보다 여기서 갑자기 지하로 출발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왕이면
행신이 차량기지입니다. 차량기지에서 수색까지 와서 수색부터 기존에 있는 경부선 라인, 기존에 있는 경의중앙선 라인의 그 밑에 지하로 또 들어가는 거죠. 대심도로. 필요하면 대심도로 들어가서 복복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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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보면 세 개 구간입니다. 맞죠? 평택, 광명, 그다음에 서울 수색까지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할 거고 서울역 선로를 일부를 지하한다. 내용을 보면 엔지니어 업계에 따르면 서울역 종합 개발 사전 타당성 검토를 하겠다라는 거고요. 네, 요거는 4차 국가철도망 때 언급이 된 얘기고요. 23.6km. 그다음에 공사비는 뭐 키로당 한 1,000억 정도. 그리고 빨리 설계해서 2025년에 착공 들어가면 한 2030년, 31년 정도에는 운행이 가능하지 않겠냐. 서울역의 선로가 27개. 이렇게 쫙쫙 선로가 27개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14개선을 현재 고속도로에서 쓰고 있다. 그거를 아예 없앤다는 얘기입니다. 선로를. 서울 도심에, 그러니까 서울역에 있는 지상에 있는 선로가 27개인데, 그 중에 14개를 없애겠다. 그리고 그걸 그냥 그대로 밑에다 지하로 연결하겠다. 그리고 앞뒤에서 연결선을 만들어서 연결시키겠다. 그러면 아무래도 그 부지, 지상에 있는 부지가 여유가 있잖아요. 그 부지를 활용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일반 철도는 그냥 지상으로 쓴다. 그래서 13개선을 일반 철도처럼 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울역에는 뭐 1호선, 4호선, GTX A노선, B노선, 뭐 그 사이를 잘 삐집고 들어와야 되긴 하겠지만, 뭐 삐집고 들어오면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서울역 종합개발 사전 타당성 검토를 한다라는 거고요. 남는 부지는 개발해서 이런 것들을 좀 북부 역세권 개발 컨셉하고 뭐 겹치지 않으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겠다. 그래서 그 공간들을 지상에 있는 공간들을 활용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이 사업에 대한 노선, 아무래도 이런 수색역 맞죠? 광명역은 좀 이제 할 만큼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수색역 주변에 지금 수색 역세권 개발 사업들이 이 노선에 의해서 조금 더 중심이 되지 않겠냐라고 보는 거고요. 용산역이 아무래도 뭐 계속 지금 문정부 때, 이게 윤정부 때 용산에 대한 이슈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수색역과 용산역의 의미가 좀 더 크지 않겠냐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 보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